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그때 당시 가해자들을 공개한 유튜버가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피해자와 소통 논란이 휩싸이자 직접 해명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죄책감 때문에 영상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내놓은 발언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폭로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피해자 측에서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상태인데 일단 해당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변화를 보면 이 관련 영상들 올리기 전에는 구독자 수가 4만여 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부터는 지난 6일 기준으로 보면 4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와, 10배가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들 조회수만 해도 수백만 회를 기록했거든요. 영상을 이렇게 갑자기 내린 데에는 아마도 이런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건 사실 경제적인 이득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고 영상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지금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신상 공개 후에 한 가해자가 일했던 국밥집 결국 또 문을 닫았다고 해요. 네, 17년간 생계를 꾸려왔던 이 사장님 국밥집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 관련 논란들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밀양 사건의 주동자가 이 사장의 아들이라고 지목된 논란이 가장 이 사장님을 답답하게 했던 겁니다. 일단 이 사건의 주동자 바로 사장의 조카였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2년 전쯤에 이 조카가 일을 시켜달라고 왔을 때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7개월 만에 성폭행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해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 외제차에서 일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해직이 됐다고 하는데, 자, 그런가 하면 이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 네일샵도요, 공정을 당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잘못된 정보로 애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이 사적 제재에 대한 이런 비판도 상당하거든요. 네, 비판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을 공개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직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될 때만 위법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사회 소식은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